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 이렇게 잘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리가 안 되는 영상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뉴스들이 나와서 그걸 다루기 전에 이것도 정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요. 댓글에 보니까 항상 이게 AI를 얘기하면 그냥 맞는 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그 꼴은 거기가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제는 모델이 파편화돼서 용도별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지 이런 게 다 다르고 용도별로 다 지금 파편화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지금 XAI는 LLM 기반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물론 영상도 하지만 테슬라만큼의 정말 방대한 영상과 자율주행에 특화돼서 그걸 심지어 이제 압축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모델을 만든 다음에 차에서 돌리려면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벌써 이 일련의 파이프라인이 XAI가 바라보는 하려고 하는 것과는 이게 호환이 안 돼가지고 서로가 근데 전혀 아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FSD 레비뉴를 막 나눈다든지 이게 아니라, 저는 시너지가 충분히 나중에 테슬라가 하나의 어떤 지금의 스마트폰 단말기로 자동차면은 XAI에서 뭔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원격으로 연결돼서 좀 더 해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API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협업해서, 그래서 저는 시너지가 더 크다고 보는 거죠. 단순히 당장 자율주행에 FSD에서 발생하는 레비뉴를, 그러니까 기사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나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AI를 이렇게 돌리려면 아직 하드웨어도 부족하고 데이터의 퀄리티라든지 데이터 양이라든지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은 그 바운더리가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가 나는 거지, 뭔가 겹쳐서 경쟁해서 레비뉴를 나누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럼 XAI가 더 기술이 높은 게 아니냐, 제가 이제 이거 LLM 기반으로 더 거대한, 그래서 여기에 마치 더 이제 힘이 실린 듯한 하지만, 또 여기서도 영상을 또 효율적으로 이거를 데이터 트레이닝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그런 방대한 비디오를 오토 라벨링해서 필요하게 주행적으로만 필요하게 하는 데는 테슬라가 넘버원이고, 이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해결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선. 근데 궁극적으로는 찜찜하다고 생각하게 남긴 거는, 궁극적으로 AI가 맞는 키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정말 많은 연구와 통합과 고려해야 될 점, 생각해야 될 점,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지금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리소스를 써서 제각각이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래서 그냥 단기적 한 중기까지는 딱히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요지였는데, 근데 이제 타이틀은 이제 뭔가 일론 머스크가 XAI에게 더 힘을 주고 레비뉴를 빼간다든지,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좀 잘 정리가 되셨으면 이게 좋겠습니까? 마지막에 일론 머스크가 한 이제 마지막에 리얼 AI가 이제 larger context size than LLM. 그쵸. 그건 맞는데, 이걸 또 덴스하게 압축해야 되니까, 비디오를. 그러니까 좀, 이미 그 파이프라인이 다르다는 거죠. 자, 다음은, 진짜 이게 또, 저는 좀,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제는 테슬라하고 우버가 점점 인테그레이션이 서로 이제, 그렇죠. 인테그레이션. 쌓기가 이제 서로 이제 협력? 지금 테슬라의 그 큰 화면에 우버의 이제 드라이버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제 차량 호출이나 이제 손님을 태우면은 그 큰 화면을 유틸라이즈 할 수 있게끔 이제 손쉽게 된 거죠. 그게 대단한 거냐. 아직 로봇 택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풀 스택 인테그레이션이 된 것도 아니고, 호환이 미친 듯이 돼요. 그렇지는 않죠. 그건 아닙니다. 이제 첫 발을 디딘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어느 자동차 회사가 지금 우버 앱이랑 인테그레이션 한 데가 있나요? 단 한 군데도 없잖아요.
이렇게 차츰차츰 인테그레이션 되다 보면은 결국은 서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인테그레이션 됐다는 얘기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테슬라는 벌써 로보택시 포석을 까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방이에요. 지금 후발주자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라이드쉐어 같은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가지면서 거기다 로보택시를 얹혀야 되는데 지금 뭐 웨이모 같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그냥 다 하지 않는 한은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차근차근 밟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테슬라가 그 첫 발을 띄었고 지금 주변에 그렇게 하는 거는 자동차 회사들 대량 생산하는 회사 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하겠냐라는 거죠. 얻어지는 데이터랑 그리고 차근차근 결국 한 스텝 한 스텝 인테그레이션 해서 결국 로보택시에 이렇게 다가갈 거다. 어느 순간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협력하고 하나씩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와, 그리고 당장 우버 드라이버 분들도 그 스마트폰으로 작게 보는 것보다 테슬라의 넓은 화면으로 인테그레이션 돼서 보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 어차피 스마트폰을 보는데 뭐 그렇죠. 당장은 뭐 그게 더 편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결국 한 레이어 한 레이어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에 근접해 있는 거죠.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통합해가는 과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한 AI에 대한 이런 트레이닝과 훌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제각각인데 이런 거 소프트웨어 하나하나 통합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단순하고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지 않냐? 설계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이제는 절대 간단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빅피처를 그려가면서 통합해가는 과정.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거 기술을 알아도 이거 하나하나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많은 작업이 들어갔을 텐데, 이거 후발주자들이 이거를 보고 그냥,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도 각 회사마다 입맛대로 설계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사람의 터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인공지능이 많이 잘 도와주지만 요즘 더 이런 게 화두죠. 코딩의 문제, 뭐 결국은 코딩이지만 결국 어떻게 지금 이질적인 소프트웨어 두 개를 서로 협력하고 이런 것들, 뭐 어떤 부분에서는 각자 어떤 파트를 맡으셨는지 모르지만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되게 어렵다고, 여전히 복잡해서 어렵다고 느껴지고, 또 하나, 법적인 문제라든지, 나중에 가서, 다른 시스템적으로도 얽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은, 모빌아이가 라이다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쉽지 않다라는, 그렇지만, 저도 이게 약간 찜찜한,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혼선을 더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는 얘기는 했죠. 라이다 가격이 결코 그냥 많이 만든다고 싸지지 않는다니까요. 제조업을 잘 안 해보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빌아이마저 드랍하게 되면 모빌아이가 정말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대부분 주행보조 장치 BMW나 현대 그거 아직도 모빌아이 칩이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독자적으로 다들 하려고 하는데 사실 독자적으로 한다는 게 모빌아이한테 어느 정도 칩을 받아다가 막판 튜닝만 하는 경우가 아직도 꽤 많더라고요. 여전히 주행 보조, 내연기관에서 칩을 공급하는 회사 중에서는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한데, 라이다를 포기하고 감원을, 그쪽 파트를 다 이제 감원하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AI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데이터를 섞는 게,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은 레이더는 아직, 그러니까 정밀 레이더를 시연하기도 했죠. 그 부분은 포기하지 않아서, 그쵸. 저도, 리던던시나, 그 세컨더리 오피니언으로,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그걸 두는 게, 왜냐면, 완벽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교통사고의 경험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자꾸 건드리는데, 영구적으로나 양산적인 면으로나, 정말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해 가면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AI가 많이 도와줘서 코딩이라든지 이런 게 뭐
젠슨 황이 바이오 쪽을 더 공부하라, 뇌과학을 더 공부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프로그래머들의 뭐 미래가 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정말 그러니까 CEO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 보시면 그게 맞긴 한데 지금 당장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해야지? 이게 정말 그냥 섞어 이런다고 섞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서로 유기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같은 플레인 상에서 할 수 있게끔 디시전 내릴 수 있게끔 해줄 것인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진짜 그 라이다를 많이 제 채널에서 옹호하셔서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비판적 의견도 수용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도 그치만 예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정말 여기서 빅 플레이어 중 한 명인 모빌아이가 근데 요즘 이제 뒷배인 인텔도 힘들어가지고 회사 자체가 좀 힘든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요거 하나만 보기에는 좀 그렇게 읽어드리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근데 분위기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라이다 쪽이 좀 힘들어져 가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여기 엔지니어 분들은 저런 라이다 기술을 또 딴 데다 쓰실 수 있는 여러 군데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리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하지만 라이다는 쉽지 않다. 마지막은 댓글에도 또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친절히 알려주셔서 이 4680 배터리를 파나소닉이 이제 매스 프로덕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LG도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파나소닉이 좀 더 앞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우기가 좀 쉽진 않네요. 아무래도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오래된 정말 메이저 파트너인데다가 원통형의 장인들이죠. 원통형만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무슨 의미가 있냐? 테슬라한테는 본인들도 만들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양산에 성공하네 안 하네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 단계는 이미 지겹게 얘기했는데 이미 지났습니다. 테슬라는 그게 양산에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 결국은 만들어서 부을 수밖에 없고요.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배터리 회사들이 그렇게 큰 이익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물론 LG가 이거에 이제 테슬라의 파트너가 돼서 4680 공급하게 되면 수익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배터리 광풍 불 때 엄청난 이익을 쓸어 간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미 파나소닉도 많이 만들고 테슬라도 전략 만들어서 사이버 트럭엔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탑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사이버 트럭이 대량 생산된다든지 아니면은 4680을 확대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Y나3, SX에도 이제 적용될 여지도 있겠죠. LG까지 참전한다 그러면은 배터리 가격이 경쟁력 있게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부분은 파나소닉이 이걸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고 일본에서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도 카피앤페이스트가 잘 안 되거든요. 수율을 잡는 게 이미 과거 사례 직업도륙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결국 배터리를 만드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데 카피앤페이스트가 안 된다라는 게 그거를 튜닝하는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크다는 게 소수 정예 그 인원들이 터치하는 게 크다라는 게 참 재미난 건데 파나소닉이 일본에서 이걸 생산하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에 대한 뉴스도 좀 더 신빙성이 간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장인들 손으로 엔지니어들 손으로 거기서 이제 더 생산을 할 거기 때문에 쉽사리 가능하지 않을까. LG도 아마 한국에서 초기 지금 생산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한테는 희소식이고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테슬라가 양산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양산단에 들어갔지만 제 생각에는 들어갔지만 다른 분들은 사이버 트럭 아직은
10만 불 이상 단에서 엄청나게 파는 차인 건 맞으나 더 대중적으로 파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양산에 대해서 달리 평가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큰 트렌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가격이 싸질 거다. 4680 배터리가 가격을 막 그렇게까지 막 받으면서 팔기는 쉽진 않지만 일단 그래도 LG 입장에서도 판로가 느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테슬라가 지금 안 되면요, 배터리 회사들한테도 영향이 무지막지합니다. 여전히 전기차에 있어서 판매량에 있어서 테슬라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애증의 관계인가요? 테슬라가 잘 돼서 LG가 4680 배터리를 많이 팔면 좋긴 한데 또 한국에서는 이 테슬라라는 거대 기업이 전기차를 너무 팔면은 또 각 나라별 자동차 회사들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또 싫어하시는 이유도 다 알겠지만 이 전기차를 옹호하는 입장에선 하여튼 테슬라한테는 좋은 환경이 점점 꾸려져 가고 있고 테슬라가 전고체를 한다라든지 뭔가 진짜 혁신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배터리 데이 때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산이 저는 그래서 높다고 보는 거고요. 원통형이라는 단일 규격으로 모두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파우치랑은 다르죠. 파우치 만들 때는 각 회사별 입맛대로 좀 튜닝할 여력도 있고 다른 게 인게이지 되지만 원통형은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겉 모양은 물론 내부가 100% 똑같은지는 파나소닉이 대량 생산해서 그걸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나소닉은 초기 나왔던 루머들은 테슬라처럼 위를 그냥 다 눌러버려가지고 그걸 다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하나씩 박죠. 이제 탭을 그 탭 리스가 아니라 탭을 여러 개 박아서 그걸 연결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어찌됐든 한번 이걸 누군가 까봐서 보는 것도 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트렌드에선 테슬라한테 호재다. 그리고 배터리 가격은 4680이 대세로 가는 것 같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